반갑습니다.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고정 댓글에 크립토 댕도사 정보방과 블로그 그리고 댕도사와의 파트너십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링크들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코인은 한때 트위터나 해외에서 유명한 코인들 3가지를 부르던 밈이었던 솔루나 백스에서 백스를 담당하는 코인이죠. 아발란체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발란체가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기 전에 솔루나 백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약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나 백스는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이 3개의 코인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밈입니다. 이 3개의 코인이 같은 시기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대중들에게 좋은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킬러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 가장 이더리움 킬러 자리에 가까운 3개의 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루나는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회생 불가 수준까지 갔고 솔라나는 FTX 사태로 인해서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발란체가 이제 솔루나 백스 중에서 대장이고 가장 시총이 높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아직도 솔라나가 시가총액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솔라나가 어떻게 살아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3개의 코인은 어느 정도 엮이긴 했죠. 루나 폭락 시기에 루나 재단 측에서 아발란체와 물량 교환을 그 전에 했었고 그 물량들은 락업이 진행 중이라 바로 매도는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루나 폭락 때 아발란체도 같이 폭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하락장을 이끌고 있는 FTX 거래소 사태로 인해서 FTT 코인이 덤핑이 나올 때 그때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느낌으로 매도세가 강했지만 아발란체는 FTX 알라메다 리서치하고는 연관된 자산이 별로 없어서 실질적으로 미미한 피해만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솔루나 백스 이야기 그만하고 아발란체가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는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입니다.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은 어떤 개념의 코인들이냐면 우리가 장을 보러 가는 마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마트 안에 음료 코너, 주류 코너, 정육, 해산물 코너, 양곡류 코너 등 다양한 코너들이 있고 뭔가를 구매하려면 이런 코너들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코너를 제공해주는 게 마트이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트마다 의외로 특색이 있습니다. 해산물 쪽이 강한 마트가 있을 수 있고 정육 코너가 강한 마트 아니면 과자가 정말 다양한 마트 아니면 배달이 빠른 마트 등등 마트들마다 다양하게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산물 코너가 강한 마트는 NFT 쪽 디앱이 강한 솔라나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마트에 팔지 않는 특이한 물건들을 파는 마트는 디앱이 아닌 영지식 증명 디앱인 스냅스로 생태계를 꾸미는 미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규격 외인 존재들이 하나씩이 있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처럼 초대형 마트들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마트들은 집과 거리가 멀거나 사람이 많아서 장보기 힘들어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대형 마트들이 있죠. 블록체인 플랫폼 코인 중에서는 이 역할을 바로 이더리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발란체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발란체도 나름 특색이 있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아발란체는 오픈소스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코인이고 시총 대비 디파이 섹터가 강력한 플랫폼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FT 디앱이나 P2E 게임 디앱 그리고 개별적인 성향을 지닌 디앱들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디파이 관련 디앱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코인은 그 플랫폼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흐르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디앱들과 킬링 디앱이 많을수록 플랫폼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발란체는 디파이 관련 섹터가 강하고 디파이 관련 디앱인 트레이더조, 팜골린 같은 덱스 디앱, 탈중앙화 거래소 디앱들이 킬링 디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 그리고 투자받은 자금을 디파이 섹터의 발전에 사용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아발란체는 디파이 섹터가 빠르게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호환이 되는 EVM 기술 또한 도입 중인 상황이라서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의 파이를 야금야금 빼먹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발란체의 기술력과 아까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종합해서 설명드리고 뇌피셜 말씀드린 후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아발란체는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고 저렴한 수수료, 빠른 속도, 이더리움과의 호환을 필두로 디파이 섹터가 강력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메인넷과 서브넷이 존재하며 거래소 체인, X체인, 컨트랙트 체인, C체인, 플랫폼 체인, P체인 이렇게 3개의 상호 운용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각각의 체인에는 특징이 있고 쓰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인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거래소 체인. 우선 거래소 체인은 거래소라는 이름답게 아발란체와 다른 가상자산을 교환할 수 있고 아발란체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아발란체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 이 블록체인의 세 가지 딜레마, 트릴레마라고 하죠. 이 트릴레마를 개선한 프로토콜이고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은 POW 채굴 방식이고 이더리움은 POS 지분 증명 방식을 쓰는 것처럼 아발란체는 리더가 없는 BTF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이 BTF는 비잔틴 장애 허용입니다. 3분의 2가 동의하면 시스템 정상 작동을 합의하는 그런 개념이고 사용하는데 가볍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체인 관련 이야기 이 정도 하고 컨트랙트 체인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 체인은 블록체인 개발자가 DApp 개발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할 수 있는 체인입니다. 이 체인에서는 아발란체의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인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나옵니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요. 이더리움에 있는 DApp들 있잖아요. 그 DApp들의 실행을 위한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엔진이 호환이 되는 체인이 바로 그리고 아발란체의 컨트랙트 체인, C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개발을 하던 개발자들이 아발란체 네트워크에 쉽게 녹아들 수 있고 친 이더리움적인 코인으로서 시장에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발란체가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필요한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컨트랙트 체인은 스노우맨이라는 아발란체 컨센서스 프로토콜 수정 버전을 사용합니다.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합한 처리량이 높은 체인에서 쓰기에 최적인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공부한 부분인데요. 이 체인도 아까 말씀드린 컨트랙트 체인에서 쓰이는 스노우맨이라는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처리량이 높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합하죠. 플랫폼 체인은 네트워크 검증자를 조성하고 활성 서브넷을 추적하며 새로운 서브넷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스테이킹과 연관이 있는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중요한 것은 서브넷입니다. 일단 아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기능과 관련이 있는 컨트랙트 체인 C체인. C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D앱을 개발하는 그런 체인인데요. 이 서브넷 체인은 컨트랙트 체인 안에 있는 D앱들의 사용자가 많아져서 블록체인이 튕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솔라나가 튕기듯이 서버 멈춤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가 굉장히 강력한 편에 속한 플랫폼이지만 언제까지 아발란체는 디파이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파이뿐만 아니라 향후 게임 관련 D앱, NFT 관련 D앱들이 아발란체에 들어와야 하고 D앱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마트에 갔는데 이것저것 장 볼 게 많으면 좋잖아요. 바다 익선이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플랫폼 체인에 있는 서브넷이 향후 수많은 D앱들과 사람들이 아발란체로 들어왔을 때 이 모든 D앱들과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을 예로 들게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 하나의 채널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느려지고 튕기고 오류가 생길 건데 채널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1채널에 사람이 많으니까 2채널, 3채널, 4채널 이런 식으로 가고 수평적인 확장성이 가능해지니까 아발란체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체인, 플랫폼 체인, 컨트랙트 체인 이 세 개의 블록체인이 저마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아발란체는 하나의 체인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보다 속도, 확장성, 보안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술력 관련 이야기는 그만하고 개인 내피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아발란체는 좋은 기술을 가진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죠. 컨트랙트 체인으로 인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 체인으로 인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코인이고 디파이 쪽이 강하고 이더리움의 파이를 야금야금 먹고 있는 플랫폼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파이에 비해서 다른 생태계가 부족한 플랫폼 코인이고 물론 디파이가 가장 중요한 D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양한 D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다양한 분야의 D앱들이 들어올 수 있게 좋은 기술력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아직은 힘을 숨긴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이슈들 또한 존재하기도 했고 코인 시장 한 치 앞도 모르죠.
충분히 더 공부해보고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을 때 그때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발란체는 말씀드렸듯이 아직 기술 개발 중인 코인이고 디파이 쪽에 강한 투자를 한 코인입니다. 돌려서 생각하자면 디파이 관련 규제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NFT 게임 관련 붐이 재차 일어나면 그때 소외가 될 수도 있는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발란체 측에서 현재 게임 관련 디앱에 신경을 꽤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죠. 테라 사태가 터지기 전에 테라 관련 코인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테라 생태계가 납득이 되면 그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원래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기술력을 충분히 공부해보고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잘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자신의 손가락 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손가락으로 남을 가르칠 수 없고 오직 자신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댕도사의 영상은 매수 매도의 조언이 아닌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댕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